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시키면 안 되니까 법이 개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법률행위 하면 나중에 분리할 때 그 법률행위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리하면 냅두고 분리할 때 가서 깽판 쳐서 다시 원위주시키라는 얘기예요. 법인 나오면 재단법인이 있고 물적 구성체로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있어요. 나중에 개발조합, 정비조합 들어가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조부터 13조까지 행위무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라고 해서 이제 물건이다. 물건. 그래서 98조 물건, 권리의 객체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형체가 있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지배권을 뭐라고 하냐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권. 사람에 대한 그런 각종 행사할 수 있는 지배권은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돈 받는 그런 채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99조 1항 2항에다가 부동산이 뭐냐 동산이 뭐냐라고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뭘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배웠을까요? 그렇지요. 저렇게 그냥 대충 막 해서 뭐 그냥 눈 감고 막 주눅 찌르듯이 하지 마시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럼 동산은요? 동산. 부동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 또 이외의 것은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 동산. 공인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중개하면서 수수료 먹잖아, 수수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야. 동산에 관한 것은 시험에 안 내거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민법적인 토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해서 쭉 나오면, 그 객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법률행위 103조, 104조부터 쭉 해서. 그런데 이제 법률행위 할 때 103조, 반사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을 때 어떡하냐? 얘는 무효인 법률행위다. 아까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아마 106조, 107조 배웠을 거 아니야? 진의 안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진의 안의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사하고 표시행위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줄 생각이 없는데 그냥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진의 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유효, 무효? 유효래요? 유효래, 유효. 상대방이 진의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까지 잘 모르겠고. 그죠?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한 법률행위에서는 무효래요, 취소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은 무효인 법률행위냐, 어떤 것들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냐. 그 취소권 행사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의의 제3자는 그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매입하고 산 사람. 악의의 제3자는 그런 사실을 아는 상태. 무능력자하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산 사람. 악의의 제3자. 그걸 모르고 산 사람. 선의의 제3자. 선악은 일반적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선의, 악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특정 사실을 알고 있는 놈은 악의, 나쁜 놈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은 선이에요. 이 물권이라는 시스템 모르면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민법의 모든 것이 돌아가잖아요. 로마 시대 이래로 물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내가 초창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눈다. 본권, 점유권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로 민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뿌리가 되는 권리에서 루트 레이트라고 독일어를 쓰는데 여기다가는 소유권이라는 게 나오고 소유권의 일정한 기능이 제한되는 제한 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이 다 뭉친 대세적 절대적 권리, 항구적 권리를 말하고 이 중에 이런 권능이 한두 가지가 행사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 제한 물권이고 이건 다시 사용 가치를 지배한다 해서 얘를 용익 물권이라는 말,
이거 있으니까 영 요상한 느낌이 안 오죠. 용익 물건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물건이고 교환 가치를 제비하는 담보 물건이다 나눠지는 거예요. 용익 물건은 다시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담보 물건은 유치권 이거 경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유치권이에요.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이렇게.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민법 시험 자체가 물권법 들어가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자체가 1118조문이 친족법, 상속법은 중개사 시험에서 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그 다음 채권에 몇 가지 하고 민법 시험에서는 물권법이 부동산 중개업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뭐인지 물권 법정 주인이 물권적 청구권이 좀 이뤄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딱 나오는 게 이제 점유권 제일 먼저 나와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준점유라는 거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소유권에 나와. 그래서 단독 소유, 공동 소유해서 공유, 합유, 총유를 배우면 소유권에 대한 이런 거 사용 수익 못한다. 제한물권 중에 지상권 출제. 요렇게 시험 순서가 이렇게 출제하는 거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배우고 전세권을 배울 때 채권이 임차권하고 비교하는 문제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고 지역권을 배울 때 상린관계 비교해서 내는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 배울 때 동시행항배권을 배울 것이고 얘는 물권권이 채권,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질권 동산물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배울 것이고 저당 이거 제가 가르쳐버리면 민법생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 불로소득 보니까 좀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내가 얘기해 내가 편하니까 이제 저당권 배우는 거 시험에서 특수전에 양도담보 이런 걸 배우고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